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국립현충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들이 안장되어 있는 국립묘지입니다. 현재 서울과 대전 두 곳에 있는데요. 대전 현충원이 생긴 지 40년 만에 세 번째 국립현충원이 연천에 생깁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하나, 둘, 셋! 국립연천현충원 조성공사가 24일 첫 삽을 떴습니다. 2018년 부지 선정 이후 7년 만입니다. 국립연천현충원은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일원 약 96만 제곱미터 면적에 조성되는 국내 세 번째 국립현충원입니다. 축구장 130여 개를 합친 면적입니다. 호국 영령들을 기리는 제3국립현충원이 연천군에서 건립될 수 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과 대전을 잇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호국도시로 연천은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연천현충원은 봉안당 2만 5천 기, 봉안담 2만 기, 자연장 5천 기 등 모두 5만 기 규모로 조성될 예정. 현충원이 조성되면 현재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비해 봉안시설이 부족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는 34만여 명인데 안장 여력은 11만 기라 추가 묘역 조성이 필요했습니다. 연천현충원은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현충원 개관으로 연평균 250만 명이 지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현충원 시설만을 우리가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우리 연천을 찾아와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나간다고 하면은 그것이 K-보훈이 될 것이고 글로벌 보훈의 우리가 중심지로서 연천이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립연천현충원 준공 목표는 2027년. 연천현충원이 수도권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물론 지역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3월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고양, 부천 등 12개 시군 상가 밀집 지역 미용업소 150여 곳을 수사한 결과 무면허 의료행위, 미신고 미용업 영업행위 등 총 22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미신고 미용업 영업행위, 무면허 미용업 영업행위 등 총 22건입니다. 의료인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는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미용업 신고 없이 영업을 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미용업 업종 및 소재지 등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미용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미용업 면허를 받지 않고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한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5일 0시 30분쯤 의정부 사패산 터널 안을 달리던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발생 약 30분 만에 진화됐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특히 운전자가 소화 장비로 초기 진화를 한 덕에 큰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지난 24일 오전 11시 27분쯤 의정부시 밀락동의 한 상가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승용차가 외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3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는데요. 동승자인 30대 여성은 하반신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차 안에서는 강아지 한 마리의 사체도 발견됐는데요.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경기도가 북부 지역 소아응급 24시간 진료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경기도는 24시간 소아응급 환자를 진료하고 중증 소아응급 환자의 최종 치료기관 역할을 할 경기 북부 소아응급 책임 의료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는 소아응급 책임 의료기관 운영에 28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 전담의 인건비와 배후 진료 지원을 통해
전문의 이탈을 방지하고 협진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한 주간 활동 상황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김용태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준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준비위원회는 김 의원을 포함한 13명의 국회의원 및 당 관계자로 구성됐는데요. 당 차원의 대선 전략과 선거기구 운영계획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 의원은 2030 청년층의 지지 확보를 위한 캠페인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김성원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한동훈 예비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개파도 정략도 아닌 헌정 질서에 대한 책임감과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한 후보는 정치적 계산 없이 보수의 품격과 가치를 지켜냈다고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이어 과거의 잘잘못이 아니라 미래의 청사진을 밝히며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며 한 후보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강 국회의원이 규제 자유특구 및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비수도권이었던 규제 자유특구의 지정 및 규제 특례 적용 대상을 수도권 내 일부 특수지역까지 확대했는데요. 수도권 내 인구 감소 지역과 접경 지역,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및 그 인근 지역도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 의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온 지역을 국가는 외면해선 안 된다며 개정안을 통해 경기 북부 낙후 지역에 새로운 성장 기반을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최근 춘천의 한 강변도로에서 라이딩 중이던 70대가 갑자기 심정지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결국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같은 날 포천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 날씨에 야외 활동을 하다가 왜 이런 심혈관 질환이 오는 건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의정부 을지대병원 심장내과 문인태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아주 춥거나 아주 더운 날씨도 아닌 흔히 야외 활동하기 좋다는 봄철에 왜 이런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건가요? 네, 심장은 평소에 휴식하고 가만히 있을 때는 자기 능력의 한 30% 정도만 발휘하면서 펌프질을 하거든요. 운동을 하면은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혈압과 심박수도 상승하고 이것이 이제 심장에 부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주기적인 운동을 통해서 심장에 부하를 주던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겨울철 내내 활동을 하지 않다가 날씨가 좋다고 해서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하시던 분들은 심장에 갑작스러운 스트레스가 가해지면서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동에 의한 부하가 심혈관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닌데요. 심부전이라든지 혈관 질환들이 있는 분들이 활동량이 적어서 증상을 느끼지 못했으면 이러한 부하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갑작스럽게 무리해서 운동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요? 네, 가장 좋은 예방 방법은 평소에 하는 건강 관리인데요. 본인이 이제 건강하다, 아무런 증상이 없다고 해서 흡연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흡연은 심뇌혈관 질환의 가장 강력한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금연 교육을 하고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이런 위험 인자들이 있는데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병원과 친하고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건강검진을 해서 위험 인자들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럼 야외 활동을 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인가요? 예, 물론 도움이 되고요. 사실은 평소에 운동을 조금씩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는데 한 30분 정도의 약간 숨찬 정도의 운동을 평소에 하다 보면은 갑작스러운 활동량 증가나 좀 격한 운동도 대개는 잘 견디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또 이런 심각한 상황을 목격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빠른 대처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끝으로 대응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더운 날씨라면은 그늘에 환자를 눕히고 의식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의료인이 아니라 일반인들이라면은 실신을 한 건지 심장마비가 돼서 심정지가 된 건지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의식이 없다고 하면은 일단은 가슴 압박을 통한 심폐소생술을 먼저 시행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요. 2명 이상이 목격을 했다고 하면 한 명은 빨리 119 신고를 하고 한 명은 의식 확인 이후에 가슴 압박을 시작하는 게 좋겠고요. 혼자일 경우에는 119부터 먼저 신고를 해서 의료 지시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정부 의지대병원 심장내과 문인태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정부시 등 경기 북부 8개 시군에 내려졌던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경기도는 25일 오전 6시를 기해 의정부,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등 8개 시군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해제했습니다. 이들 지역의 오전 6시 기준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32 마이크로그램이었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전날 오후 11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포천시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회 대상으로 위기이웃 발굴 및 민관협력 활성화 공동연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연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참여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포천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역 내 위기 가구 발굴과 복지자원 연계를 위한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공유하며 현장 중심의 복지 연결망 구축을 위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10월 개관 예정인 경기도서관을 대표하는 이른바 시그니처 향을 만들기 위해 전국 최초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세계 책의 날을 맞아 시작하는 이번 공모전은 경기 도서관을 떠오르게 하는 향을 주제로 오는 6월 30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합니다. 공모전 참여는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관련 서식과 진행 과정은 경기도 소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품작은 1차 내부 심사, 대국민 선호도 조사,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8월 말 최종 선정합니다. 수상작은 향후 경기도서관을 대표하는 향기로 활용됩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2025 경기도 지역특화 마이스 발굴 육성사업 공모를 통해 도내 5개 시 총 5개 행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공모는 기존 국제회의 중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융복합형 국제 이벤트 등 다양한 형식의 마이스 행사를 선정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인큐베이팅 단계에는 2025 안산 상호 문화도시 국제 심포지움과 GXG 2025 성남 게임 문화축제, 부천 국제 만화마켓이 선정됐습니다. 유망 단계에는 고양시 콘텐츠 비즈니스 포럼, 2025 김포 오토모빌 레이싱 컨퍼런스가 각각 확정됐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새롭게 발굴될 성남, 안산 등 마이스 행사 또한 지역 특화 산업, 문화 관광 콘텐츠와 연계돼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포천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천 사랑카드 이용자에게 충전 시 10% 혜택, 사용 시 10%의 소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은 연말 또는 예산 소진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소비 혜택을 제공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기존 10% 충전 혜택에 더해 포천 사랑카드 가맹점에서 결제한 금액의 10%를 소비 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최대 월 40만 원 한도 내에서 충전 시 4만 원, 사용 시 4만 원, 총 8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